자, 이어서 다음 종목, 게시판의 종목,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TPC요. TPC요. 자,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6,470원에 30%. 6,470원에 30% 지금 손실 구간이시군요. 오늘도 네. 많이 물렸네요. 예. 어떤 점들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요 근래 트렌드에 네. 맞는 종목이라 얼마 전에 구입을 했는데요. 네. 예, 3D 프린트라든지 공합이라든지 네. 오시동 컨트롤, 스마트 팩토리라 네, 그래갖고 네. 했는데요. 요 근래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네. 그리고 손절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전화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문가님 정말 이제 말씀대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으로 주목을 받는 종목입니다. 일단 스마트 공장이 이제 보급이 확대되면서 기대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오늘 또 유독 많이 밀렸거든요. 뭐 악재가 있나요? 기관의 어떤 손절 물량인지 조금은 남았어요. 물량이 아직 다 나오진 않았는데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갖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 우리 이제 TPC, 3D 프린터랑 이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TPC의 매출에서 혹시 몇 프로 정도 차지하는지 혹시 사업 보고서 한번 보셨어요? 뭐, 한 2%, 3D 프린터는 한 3, 4%. 네, 그 이내로, 합쳐서 로봇이랑 3D 프린터 합쳐서 한 3% 정도 예, 되죠. 예. 사실 근데 뭐 결론은 지금 오늘 떨어진 이유가 이제 기관의 매도의 단일성 어떤 손절이든 뭐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갖고 가는 부분이고 가격적으로도 그렇게 높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홀딩을 한번 가셔야 되는 구간인데 이게 있어요. 3D 프린터를 사실 우리나라에서 한다라고 해서 그게 사실 뭐 제품으로 상용화 될 때까지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거기다 이제 외제 쪽이고 중요한 것은 이 TPC가 이제 가끔가다 이제 상한가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큰 막 상승을 기록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어떤 TPC의 그 실적이나 여러 가지 기업적인 어떤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어떤 테마성으로 이제 어떤 뉴스의 타이틀에 의해서 움직이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고 사실 제대로 된 기업이 어떤 호재나 이런 것들로 움직여서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그 상승을 시작하기 전 스타트 지점까지 내려오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많이 빠져봤자 올라간 거에 반 정도 빼는 게 보통이고 정말 좋은 기업들은 올라간 다음에 안 빠지고 더 이상 못 올라가더라도 옆으로 횡보를 하는데 우리 이제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신 TPC 같은 경우는 아쉬운 게 사실 그런 부분이 없고 시장에서 뭐 3D 프린터나 이런 뭐 모션 제어, 그 다음에 로봇, 협동 로봇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테마만 한번 떠라라는 거를 지금 주주들이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역설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 3D 프린터나 협동 로봇 쪽에서 매출 구조가 작은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실질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이 매출 구조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는 사실 그게 지금 이 TPC 정도의 규모에서 더 성장하기 힘들거든요. 물론 기업이 작은 기업은 아니에요. 공장도 굉장히 크긴 한데 이 매출 구조가 작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라 그거는 긍정적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좀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이 종목을 접근을 하실 때 미래 성장성을 보고 사신 건가요? 아니면은 이건 뭐 사실 뭐 실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꾸준한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성은 있는데 목표 수익률과 아니면은 뭐 그런 기간들 이런 거 혹시 얼마 정도로 설정을 하셨을까요? 첫 문제 접근을 할 때에는 네. 미래 성장을 보고 조금 장기로 가려고 했는데 요번에 쌍봉이 생기면서 빠지다 보니까 네. 이것은 아니구나 트렌드가. 그래서 요 원래 트렌드로 제가 교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1월 말과 2월 말에 나왔던 쌍봉은 사실 요 정도 오른 구간에서 쌍봉이를 하긴 뭐하고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정말로 뭐 아까 나왔던 PSK나 이런 종목군들 많이 오른 기업들 정말 위쪽에서 나온 거를 주목을 하셔야지 그건 바닥권 이게 만약에 화면 한번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화면 보세요. 우리 이제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1월 말과 2월 말에 이제 쌍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게 고점권 징후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다시 올라가 버리면 그게 쌍바닥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길게 봤을 때는 이렇게 뭐 부담되는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께서 이걸 왜 여쭤봤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분명 15% 이상 수익이 나셨던 구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매수하시고 나서 며칠 전에 매수하신 게 아니면 분명 15% 이상 수익이 나는 구간이 있는데 15% 이상 수익이 났다가 사실 본전까지 왔을 때 팔긴 힘들어요. 사실 손절보다 더 힘들거든요. 수익이 없어진 게 손실처럼 느껴지니까. 근데 목표 수익률을 얼마를 정하셨길래 15% 수익에서 좀 줄어들 때 나중에 다시 사시더라도 한번 팔아주는 어떤 짧게라도 익전을 하는 게 있었으면 아쉬움이 있어서 목표 수익률 굉장히 높게 잡으셨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봤는데, 자, 오늘 빠진 이유 위쪽에 한번 봅니다. 당연히 체크를 하셨겠지만, 자, 1월 말서부터 기관들이 매수 들어온 거 오늘 반 정도를 털어버렸어요. 조금 약간 물량 남아 있습니다. 내일 나올지 아니면 갖고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량 조금 남아 있고 오늘 하락이 단순히 기관들의 어떤 손절이든 뭐 익절이든 간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 매도가 나온 거라고 하면 내일 한 번 더 떨어지면 이제 오버행 이슈 해소라고 그래갖고 대신 거래가 좀 많이 터져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드라마틱하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좀 보고 있거든요. 어떤 이 개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항상 악성 매물이 있어요. 기관이든 외국이든 사실 이 시가총액 1,000억이 안 되는 기업을 기관들이 왜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BH도 몇백억서부터 시작을 했고 PSK도 몇백억부터 시작을 해서 이 기업이 그렇게 되진 말란 법은 없는데 저는 시간은 선생님이 투자라는 개념으로 사셨다라고 해서 저는 당연히 홀딩으로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셨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거 다음 주 중반 정도쯤에 본전 한번 올 것 같아요. 제가 느낌 보니까. 그래서 투자라고 사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겠죠. 한 달, 두 달을 투자라고 하진 않아요. 3년도 워렌 버핏은 뭐 그 단기 투자라고 표현을 했듯이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3년을 갖고 가실 분은 없고 미래를 예측을 하긴 힘들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 투자의 대전제는 수익이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 다음 주 중반 정도까지 본전 한번 줄 기회가 올 것 같아요. 느낌이. 차트도 그렇고. 그래서 자신 없으시면 판단은 선생님이 하십시오. 이걸 투자를 할 결정을 내렸던 내가 이 기업에 느꼈던 메리트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갖고 가시는 거고 뭐 일단 좋은 경험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본전에서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제가 봤을 때 손실은 안 봐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시청자님 일단 매수가 이상 매수가까지 좀 가져가시고 그 이후에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시청자님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